안녕하세요, 빵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치매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두자, 돈이 있으면 내 노후가 안전할 것이고 치매에 걸리더라도 잘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치매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홀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 어머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위해서 어머니의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있으니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이 와중에 욕심부렁이 못된 자식 하나가 엄마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또 여러가지 수술을 부립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둘러싸고 형제들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송년후견 제도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믿을 만한 사람을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정해두고 그 후견인의 활동을 일일이 관리 감독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법원이 정해준 후견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요. 그리고 어머니의 신상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갖습니다. 어머니를 어느 병원으로 모실지 또는 어느 자식의 집으로 모셔갈지 그런 것들을 후견인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송년후견 개시를 법원에 신청을 하면 욕심꾸러기 못된 자식이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다, 알츠하이머가 아니다, 정신이 아직 온전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어머니의 증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체 감정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MMS나 CDR 같은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어떤 못된 자식은 MMS의 답안지를 미리 구해서 어머니가 외우도록 강요한 다음에 어머니를 모셔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법원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증세가 확인돼서 법원이 송년후견을 개시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자식들이 서로 자기가 후견인이 되겠다고 또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자식이 아닌 제3자, 예를 들면 변호사 같은 전문인에게 후견인을 맡기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송년후견인이 정해지면 그 후견인은 어머니를 위해서 사무처리, 재산관리, 재산처분, 그리고 기타 법률 행위에서 동의권이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어머니가 스스로 후견인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임의 후견 계약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정해둔 후견인이 곧바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법원이 다시 임의 후견을 위한 감독을 정해줘야 됩니다. 법원이 정해준 임의 후견 감독인이 어머니가 계약해 놓은 후견인의 활동을 다시 감시 감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앞의 경우보다는 자식들 간의 갈등이 적을 것입니다. 일처리도 빠를 것이고요. 이런 임의 후견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